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우선 제가 붙은 한양대학교도 2차 때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 제가 시립대학교도 지원을 했었는데 시립대학교는 1차 때 특정 학과들만 이제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그걸 제출하는 서류를 봐요. 이제 보통 1차 때 토익 성적으로만 가르는데 제가 지원한 영어영문학과는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냈어야 됐어갖고 근데 제가 시립대 1차 합격은 했거든요. 비록 면접 때 망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수험생분들께 이제 막막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또 걱정했었던 건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추가 스펙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스펙이라고 하면은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나 뭐 봉사활동 이런 항목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쓰나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항목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학과에 도움이 되고 연관된 그런 추가적인 외부 경험이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항목들이 없다고 감점이 되거나 뭐 무조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학과가 뭘 원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꼭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자기소개서 뭐 특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예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처음이고 글을 써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첨삭이야. 그 이유는 어차피 특강에서 알려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다 형식적인 거고 그냥 진짜 제가 말하는 이런 팁들이거든요. 진짜 똑같이 말해줘요, 학원에서도.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에서 중요한 게 개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이제 그 첨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 수험생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봉사한 적이 없는데 봉사활동을 막 적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써간 내용을 토대로 그걸 첨삭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좀 말을 예쁘게 아니면 좀 전문적인 어휘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첨삭을 받으시는 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이제 질문별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원 동기. 거의 모든 학교들의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1번이에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인 지원 동기에서도 두 가지의 유형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쓸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전적대 과와 지금 지원하는 과가 동일 계열인 경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가지고 없던 게 이 학교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엄청 좋아요. 그냥 뭐 이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철학과면은 뭐 동양 철학, 뭐 서양 철학을 배우는데 주로 서양 철학에 치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교수님께서는 동양 철학에 뭐 진짜 유명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논문이 많거나 뭐 그렇다는 걸 어필해갖고 이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갖고 파갖고 이 학과만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딱 인상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동일 계열이 아닌 경우, 비동일 계열인 경우, 예를 들어 철학과에서 영어과를 간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걱정을 하세요. 저는 오히려 더 자소서를 쓰기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동일 계열의 경우 면접에서도 더 빡세요. 이유는 면접관분들도 그걸 아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거의 다 학벌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편입을 지원하는구나. 나중에 취업을 잘하려고 학벌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더 막 매섭게 더 파고드세요. 근데 비동일 계열일 경우 너무 편입에 그런 타당한 그런 이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감정적인 거는 최대한 배제하시고 뭐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뭐
조별 과제를 하면서 뭐 자기가 리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더 탐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뭐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는데 그 과목과 연계될 수가 있어갖고 나는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예, 학업 계획. 진짜 학업 계획서를 물어봐요. 이제 자소서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것도 있고 학업 계획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꼭 학과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진짜 필수. 그냥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진짜 그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시립대의 모든 그 영어 영문과 과정들, 그러니까 뭐 전년도랑 전전년도의 커리큘럼을 다 뽑고 교수님들 그리고 설명 있는 것도 다 뽑아갖고 진짜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엮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학업적인 거를 우선 나열해 주셔야 돼요. 이제 커리큘럼에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영어 제가 준비했던 영어 영문학과를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데 뭐 영어 경우에 뭐 영문법, 영어학, 뭐 현대 영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학, 뭐 음성학, 뭐 의문론 뭐 이런 게 이렇게 쫙 있으면은 이거를 묶어서 일단 뭐 들어갔을 때 뭐 영어학에 대한 걸 배운다. 그래서 뭐 의문론 수업을 통해 뭐 어떤 걸 배울 것이고 음성학 수업을 통해 어떻게를 배워서 이걸 토대로 뭐 현대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 소모임이나 학회 같은 것도 간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학업적인 걸 나열해주시고 이제 뭐 비교과 부문 아니면은 뭐 이런 교류적인 활동에서는 뭐 그런 학회에 참가를 하여 뭐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뭐 그럴 것이다. 뭐 그런 것도 꼭 찾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졸업하고 취업할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피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창업, 뭐 경영학과의 경우 창업 같은 거는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다른 과의 경우 이렇게 전 취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안 좋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대학원 진학으로 썼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 안에 또 소분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그 전공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자대 대학원을 꼭 써야 돼요. 자대 대학원에 어떤 뭐 전공에 그거 뭐 들어가서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까지 이수한 후 논문을 뭐 쓰면서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좋아요. 어쨌든 편입을 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쓸 게 아니라 학문의 견해를 더 넓힐 거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는 게 이제 교수님께 이 학생은 진짜 학업을 위해서 편입을 준비했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주로 많은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게 학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진짜 공부했던 경험 이런 거 빼고 이럴 때도 뭐 동아리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뭐 동아리 이런 걸 안 했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팀플에서 얻었던 경험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얻었던 경험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동아리를 되게 활발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뭐 임원을 했던 경험들을 주로 썼어요. 이제 뭐 저는 연합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연합 동아리 안에서도 임원을 해갖고 좀 오랜 기간 여러 동아리에서 임원을 다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연합 동아리라는 특성상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고 또 저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 안에서 제가 임원 활동을 하면서 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걸 또 조율하고 또 맞춰나가고 하는 게 저는 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그냥 도움이 된 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 모든 게 끝나면 안 되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저는 뭐 동아리가 성공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어떤 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저는 거의 다 뭐 공연 아니면 제가 했던 뭐 합창단이나 춤 공연처럼 뭐 그냥 공연에 정말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딱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 팀플이나 알바 경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알바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진상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잘 대처를 하면서 뭐 사회생활도 기르고 정말 여러 성격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좀 진정시키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양대학교의 경우 이걸 물어봤어요. 전적대 과와 지원하는 과의 전공의 유사성을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정말 큰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그 유사성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전혀 다른 과예요. 제가 원래 다녔던 과와 지원한 과가 전혀 다른 과인데 그냥 이쪽에서 영어 문학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좀 파고들었고 그런 문체, 어체를 뭐 잘 생각하면서 원작도 읽고 뭐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뭐 꿈을 키웠다. 뭐 이렇게 뭐 적성을 새롭게 찾게 되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좀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봤는데 정말 여러 학생들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붙었는데 진짜 전혀 상관없는 과를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말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어서 너무 자소서 이거 어떻게 쓸지 너무 겁먹어서 지원을 못하거나 진짜 가고 싶은 과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쓴 자소서는 그렇게 막 너무 고급진 어휘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자기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논리가 좀 비약되거나 아니면 맞춤법 진짜 꼭 맞춤법 검사긴 꼭 돌리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제 너무 겁먹으셔갖고 자소서 있는 전형은 선택 안 하고 막 학교를 포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얼마나 자기소개서를 진짜 무슨 청산 유수처럼 진짜 막 향찬란하게 막 화려하게 잘 써도 결론은 영어 시험 잘 본 사람이 붙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야기 잘 풀어내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대한 제 나름의 꿀팁들, 제 경험에 의한 꿀팁들을 좀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보시고 좀 너무 비싸거나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의 특강들이 많은데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린 꿀팁들과 조언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